교실은 오랫동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네모난 공간, 칠판 앞에 선 선생님,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듣고 외우고 답을 찾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수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실 안에서는 조금씩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학생들이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수업에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수업으로, 가르치는 교실에서 배우는 교실로, 학생은 더 이상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주인공이 되어갑니다. 충북교육에서 시작되고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오늘 우리는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만나봅니다. 충북 옥천, 작은 시골 학교인 동이초등학교에서는 사회 수업이 한창입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지역 문제의 합리적 해결, 이 단원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 요정 탐험대 프로젝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편지인지 봐볼게요. 요즘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대요.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해결해달래. 한번 해결해 볼까요? 우선 그림을 선생님이 하나 보여줄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그림을 보고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을 바탕으로 우리 어떤 탐구 질문을 만들 수 있는지. 강물이 오염되어 있다.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요. 층간소음, 맞아, 층간소음. 맞아요, 인도에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맞아, 주정차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에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가 찾은 이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 지역 문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지역 문제. 아이들은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역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수업이 특별한 이유는 교과서 속 개념을 배우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역 문제는 곧 우리 지역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역 문제라는 개념을 오늘 알아봤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 지역인 옥천군 또는 동이면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문제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는 프로젝트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이들은 질문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교과서 속 지역이 아닌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동이면.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역 문제. 쓰레기가 많아요. 맞아. 우리 플로깅 할 때 보면 쓰레기가 많았어. 또 학교가 별로 없어요. 좋아요. CU 같은 편의점이 별로 없어요. 좋아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학원도 없어. 우리 끝나고 놀 공간이 없어. 다 학교에 있잖아. 그치? 좋아. 왜 이러한 이유가 있지? 인구 소멸. 맞아. 우리 옥천이 어떤 지역이죠? 맞아, 인구 소멸 지역. 인구가 너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어서 우리 충청북도의 인구 소멸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지역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이제 진짜 지역 문제 해결하는 거다라고 이론으로만 멈추지 않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개념 기반 학습을 좀 바탕으로 개념을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실제 전이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지역과 학교와 주변 상황,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서 수업하는 것이 사실 수업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이 학교에 와서 특징을 보고 이 지역 환경을 보고 나서 이거에 맞게 수업을 적용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가게가 하나둘 문을 닫고 익숙했던 공간들이 사라져가는 현실.
아이들은 지역 문제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연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배움은 교실 밖으로 이어집니다. 그 아이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고 야외로 나왔잖아요. 네. 지금 어디 가는 길인지 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옥천 동이면 문제가 인구 소멸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우리 동이면을 알리면서 오라고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마을회관에 가서 여기 지역을 지켜주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장기자랑도 하고 카네이션도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지켜온 어르신들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마을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 교과서에서 시작된 배움은 우리 지역을 이해하는 배움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배움으로 조금씩 깊어져 갑니다. 옛날은 그냥 걸어갔던 길인데 이제는 이 길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라고 문제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역량을 좀 올리는데 되게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의 주도성이 엄청 올라가요. 이게 생각하고 탐구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보면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를 확실히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좋은 수업은 교과서를 이해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배움은 교과서를 넘어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송의 만수초등학교. 오늘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은 지층과 화석입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를 하나 줬어요. 그쵸?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우리 관찰, 연결, 확장 이렇게 세 개의 주제로 여러분이 탐구 활동을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이 앞에 있는 지층 모형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 관찰 활동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두 개의 질문이 있어요. 지층 모형들이 어떤 점이 비슷한지, 자, 그리고 지층 모형들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모든 친구들이랑 한번 앞에 있는 지층 모형을 관찰을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 누군가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노트를 정리하는 수업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교실의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처음 교사가 됐을 때만 해도 제가 학생들에게 잘 설명을 해줘야겠다, 잘 가르쳐야겠다, 좀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 제가 설명을 잘하고 설명을 애들한테 잘 가르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지 않으면 뭔가 유의미한 배움이 일어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가 수업을 설계할 때 초점이 내가 설명을 잘하자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할까, 그리고 학생들이 이 생각을 자신의 문제 상황이나 실생활이나 이런 데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좀 수업 설계의 초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먼저 관찰하고 생각을 말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다른 생각은 없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을 확장해 갑니다. 수업의 중심에는 사고 루틴이 있습니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연결하고 다시 생각하는 과정.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길 바라잖아요, 교사가. 어떤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나름의 답을 만들어보고 이런 것을 바라는데
학생들한테 갑자기 이것을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게 갑자기 나오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교사가 원하는 그런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그런 성취 기준이나 어떤 사고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단계별로 학생들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사고 루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종적인 이 탐구 내용을 알기 위해서 혹은 이 최종적인 탐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이런 질문들과 이런 사고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고 루틴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수업을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더 이상 정답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질문을 기다리고 생각을 이어주며 배움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행자가 됩니다. 이 교실의 주인공은 언제나 아이들입니다. 다른 수업은 듣기만 하는데 이 수업은 직접 말하고 생각하면서 다들 찾아가야만 하니까 더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다른 수업은 설명만 해주고 저희들한테 끝인데 이번 수업은 저희가 직접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기억에 남게 해주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좋은 수업은 선생님의 설명으로 채워지는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관찰하고 토론하고 생각하며 배움을 만들어가는 수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충북예술고등학교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음악사.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면 조금은 지루한 시간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실의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바로크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바로크 시대. 그리고 오늘 수업의 주인공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입니다. 사실 음악사가 선생님이 계속 강의식으로 줄줄줄줄 수업하면 재미가 없는데 들여다보면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전공 악기랑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작곡가 이름 아는 사람 나오면 반갑고 그리고 내가 아는 악보가 여기 들어있으면 또 나랑 연관이 있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스스로 찾아보고 그리고 같이 준비해서 발표하는 거를 여기에다 이제 접목을 시킨 이유는 그 시대라도 내가 교과서 내용을 샅샅이 파악하고 전문가가 돼서 친구들한테 알려주자. 그러면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샅샅이 읽는 데는 너무 어려운데 학생 한 명 한 명당 정독해야 되는 페이지의 할당량이 좀 줄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부담은 좀 적고 제가 혼자 나와서 계속 떠들 때보다 친구가 나와서 얘기하면 안 자거든요. 그냥 일단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집중하는 효과를 좀 주려고 아이들한테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학생들은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친구들에게 설명하며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선생님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연결해 줍니다. 배움의 중심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친구에게 설명하기 위해 더 깊이 공부하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시 찾아보고 다른 친구의 발표를 들으며 배움을 넓혀갑니다. 극장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으며 그림처럼 생생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네. 듣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음악사는 이제 외워야 하는 역사가 아니라 함께 이해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좋은 수업은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또 다른 배움의 주체가 되는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냥 뭔가 교과서에만 머물지 않고 이 교과서에서 말하는 이 목표를 성취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저는 뭔가 프로젝트를 다 구현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직접 생각하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웅크려져 있지 않고 뭔가 자유롭고 생각이 열려 있고 뭔가 발표도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상대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좀 이런 활발한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게 좀 목표이긴 합니다. 단순히 선생님이 많은 지식을, 양질의 지식을, 그 풍부한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단 학생들이 스스로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찾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고 전이할 수 있고 이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다 AI 쓰거든요. 인공지능으로 찾아보면 아이들이 딸깍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딸깍하면 답이 나오니까. 그런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정답이 없는 이런 과목에서 나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실이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딱딱하게 선생님이 혼자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애들은 틀릴까 봐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깨졌으면 좋겠고 얘기 그냥 틀려도 되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실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수업이란 무엇일까요? 교과서를 많이 끝내는 수업일까요? 정답을 가장 빨리 찾는 수업일까요? 아니면 시험 점수를 높이는 수업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난 교실은 조금 다른 답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배움은 교실 안에서 시작되지만 삶으로 이어지고 생각으로 확장되며 다른 사람과 나누는 순간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 교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실에서 배우는 교실로, 수동적으로 듣던 학생에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탐구하는 배움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선생님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탐구하는 배움의 동행자가 되어갑니다. 같은 교실, 하지만 다른 배움. 오늘도 교실에서는 배움을 중심에 둔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한 명의 아이를 바꾸고 한 교실을 바꾸며 우리 교육의 내일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